우리가 포토샵을 보고 만들어 볼 사이트가 이렇답니다. 포트폴리오, 어바웃 있는 걸 예제 다운받으신 거에서 보고 해볼게요. 자, PSD 폴더 안에 홈페이지 PSD가 있어요. PSD를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사실 이 디자인은 그리드 개념이 있어요. 지금 그리드해서 그리드가 12컬럼으로 되어 있고 이게 부스트랩의 그리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반인형도 안 배웠고 부스트랩이란 프레임워크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얘 가지고는 나중에 버전 2에서는 저 그리드를 활용해서 코딩하는 방법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라서 저 컬럼을 빠르게 쓰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저 그리드는 무시하고 그냥 크기를 주고 간격을 주고 플롯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이용해서 얘의 스타일을 잡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그리드는 그닥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이 포토샵을 보고 여러분이 맨 처음에 잡아야 될 건 큰 구조예요. 지금 HTML을 작성을 하다 보면 위에 헤더 부분을 작성하고 밑에는 작성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순서는 큰 거부터 먼저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초반에는. 뒤에 익숙해지면 하나를 클리어하고 두 번째 거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구조를 먼저 잡고 가는 게 맨 초반에 오류를 그래도 덜 범할 수가 있다고요. 전체 구조를 먼저 잡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을 보고 구조를 보려고 보니까 메뉴에 헤더에 눈을 껐다 켰다 보면 저거를 상단에 페이지마다 반복되는 헤더로 놓는 거구나. 자, 포토샵을 서브 페이지도 하나 열어볼게요. About PSD도 열어보시겠습니다. About PSD도 열어보면 지금 위에 이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이 둘 다 헤더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헤더로 놓고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메인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큰 구조는 헤더, 그 다음에 배너, 저 슬라이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푸터랑 컨텐트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컨텐트 보죠. 컨텐트는 이렇게 제목과 링크와 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자, 동급에 나열되어 있는 건 최다 리스트로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에서 아이콘들은 대부분 다 폰터썸의 아이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할 때부터 걔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한 켠에 놓고 저걸 보고 HTML 구조를 짜보자고요. 다운받으신 거 안에 사이트 안에 인덱스 HTML 볼게요. 이미지스 폴더 안에는 제가 이미 필요한 이미지들을 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로고 같은 경우에 얘만 똑 떼서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자,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얘를 보고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이 이미지의 네이밍 잘 보세요. 배너에 어바웃, 배너에 포트폴리오, 로고 해서 이름만 봐도 얘가 뭔지 알 수 있게끔 네이밍을 해놨다고요. 여러분 거에도 제가 이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제대로 바꿔라 라고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이미지는 항상 얘대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미지들은 눌렀을 때 확대되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마우스 올렸을 때 얘가 확대된 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디자인한 사이즈, 이 사이즈 그대로 여기에 포트폴리오의 썸들도 크기가 354에 354 정도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메뉴에는 1300에 600대 있는데 포토샵에서 얘 이미지 크기 좀 볼게요. 얘는 지금 1300으로 잡혀 있네요. 자, 바람직한 건 저 위에 헤더는 지금 우리가 얘를 보고 이런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트는 이 브라우저가 사용자가 어떤 너비를 가지고 있든 간에 이 너비를 다 쓰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1300보다는 훨씬 커야 돼요. 최소한 1900은 넘어야 됩니다. 이미지가. 그러면 슬라이드만 별도로 포토샵에서 다시 작업을 해서 1900, 600이든 700이든 똑같은 사이즈의 슬라이드 1, 2, 3를 만들어놔야 된다고요. 지금은 임시로 이 사이즈 그대로 작업을 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미흡하게 돼 있던 분들도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로고 하나 부분만 저장하는 걸 다시 리뷰를 하고 HTML 구조 짜는 걸로 가볼게요. 자, 홈페이지 PSD 얘를 보고 있고 저 로고를 보고 있습니다. 자, 로고를 바로 선택을 해야죠. 포토샵에서 저 많은 레이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레이어만 정확하게 선택을 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동 틀이 선택이 되어 있고 오토가 꺼 있고 레이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 위에서 클릭을 하면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하면 지금 이 레이어 상에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가 바로 찾아지고 있죠. 저 로고를 컨트롤 클릭해 볼까요? 로고 부분, 이 부분을 컨트롤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예를 하면은 지금 로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룹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폰터썸의 아이콘과 밑에 있는 동그라미 그리고 얘가 그룹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고요. 포토샵에서 얘가 그룹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얘의 위치를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기가 편하다고요. 여러분이 혹시 포토샵에서 이런 컨셉인데 낱개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누구를 저장할 거냐면 이 그룹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할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매뉴얼로 해보겠습니다. 액션 말고 매뉴얼로. 자, 해당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그룹, 지금 로고라는 그룹을 선택을 했고 여기에서 목적지를 어디로 new 해서 destination new 합니다. 이름은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저 로고만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파일 사이즈지만 나머지가 투명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투명한 게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에디트에 가서 이미지에 가서 트림 해서 재단한다. 트림 투명한 영역을 없앨 거니까 여기 트랜스퍼런트 픽셀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다른 데 체크되어 있다라고 하면 바꿔주시고 트랜스퍼런트 픽셀스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만 정확하게 남겠죠? 그 다음에 파일에 가서 Save for Web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GIF면 GIF, 우린 뒤에가 투명하게 완벽하게 투명한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PNG24로 저장을 하시는 거라고요. 원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얘만 저장하는 방법, 이 매뉴얼 방법도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다른 환경에서 포토샵 작업을 할 때에 이걸 그 자리에 가서 바로 액션을 만들어 놓죠.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저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HTML을 짜볼게요. 사이트 폴더 안에 index HTML이 있습니다. 저 index HTML의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에디터에서 열어볼게요. 깔끔하군요. 네, 잠깐만요. 자, HTML을 열었더니 위에 헤드와 헤드사이 간략하게 디스크립션과 어서 정도가 있군요. 자, 한켠에 포토샵을 그러면 조금 축소해서 보고 전체 구조를 먼저 잡는다고 했으니까 천천히 보죠. 자,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혹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볼게요. 헤드와 헤드 사이에 간혹 타이틀이 없으신 분이 있었는데 타이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description, author, 그래도 하나 더 있어야지. 메타에 뷰포트도 있어야 되겠어요. name. 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테스트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뷰포트. 화면에서 보여지는 실제 내용의 너비라고 했어요. 그 너비를 뭐에 맞춰라? 사용자 다양한 디바이스 기기에 맞춰라. 맞추되 초기 배율은 이니셜 스케일 는 1로 해라. 간혹 지금 보면 이걸 일부러 막아 놓으신 분이 있는데 막으시면 안 돼요. 이 사이트를, 이 주소를 모바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이즈의 너비를 딱 맞춰서 100%로 보이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얘를 확대 축소가 되지 않게 막아 놓으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키워드도 있다라고 하면 keywords 넣을게요.
그래서 이건 뭐 포트폴리오의 테마래요. 팀. 나중에 얘는 무슨 기반이냐면 부스트랩 기반이니까 부스트랩, 뭐 그리드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 사이트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또 뭐냐면 우리가 이 사이트에 HTML 작성하면 CSS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다운받은 소스에 보시면 CSS 폴더 안에 스타일 CSS가 있어요. 지금 그리드와 레스라는 건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울게요. 얘들은 지울게요. 스타일스 CSS만 남기고 CSS 폴더 안에 스타일 CSS만 남기고 지워주세요. 자, 저 CSS가 여기에 꾸미기 담당이랍니다. 파일 이름 카피 했고요. 우리가 작성하는 인덱스 HTML을 기준으로 봤을 때 CSS 폴더 안에 얘한테 있으니까 link relationship은 우리가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파일은 stylesheet다 라고 하고 경로 CSS 폴더 안에 이 파일이다 카피한 거 넣어주십니다. 메타 태그들은 얘가 열고 닫고 하는 스스로 열고 닫고 하는 태그들이니까 정석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해주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대로 해보지요. HTML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저 PSD를 보고 이런 식으로 짤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전체를 감싸는 래퍼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왜? 전체를 만드는 래퍼를 만드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만 만드시냐면 일정 너비 이 전체를 다 감싸고 전체를 다 감싸고 얘 너비가 예를 들어 1200이야 1400이야 그거 안에 다 가운데 있다. 너비를 다 쓰는 게 하나도 없대요. 옆에 배경이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 그냥 온전하게 내용을 다 묶어가지고 정 가운데 있는 사이트라고 한다면 래퍼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 사이트는 그렇지 않다고요. 이 사이트는 얘가 각각 너비를 다 쓰고 여기도 너비를 다 쓰고 여긴 요만큼만 쓰고 여기도 너비를 다 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컨셉이라고요. 전체를 묶어주는 게 필요 없는 사이트입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이 디자인을 보고 요런 걸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래퍼는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PSD에서 보면 레이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헤더에 배너에 컨텐트에 푸터 이렇게 되어 있죠. 저걸 그대로 보고하시면 되겠어요. 헤더 그 다음에 컨텐트라는 태그는 없어요. 배너라는 태그도 없고요. 그러니까 섹션을 쓰든 div를 쓰든 해줘야 되겠고, 제가 div를 이렇게 쓰면 저 배너도 div를 쓸 거고 밑에 있는 컨텐트도 div를 쓸 거니까 만들 때부터 클래스명으로 구분을 하자고요. 배너 그 다음에 div의 클래스명 main 컨텐트 그 다음에 푸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태그들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한 다음에 큰 구조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보고요. 우리가 이 헤더를 보고 있어요. 헤더를 보고 있는데 헤더 안에는 로고하고 메뉴가 있는 거네 라고 해서 H1 제일 중요한 거니까 H1으로 해야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트의 주 내비게이션이니까 내부 안에 뭐 UL에 li 해서 이렇게 리스트로 작성을 해 본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저 검은색의 뒤에 비치는 배경은 얘가 헤더가 블록 요소니까 한 블록을 다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얘한테 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얘한테 이 배경색을 주면 이 로고와 내부는 어떻게 이 너비 안에 가두냐고요. 못 가둔다고요. 자, 로고가 왼쪽에 있고 메뉴가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얘한테 플롯 레프트 걸고 얘한테 플롯 라이트 걸 거라고요.
그러면 헤더가 전체 너비를 다 쓰니까 얘한테 플롯 레프트, 얘한테 플롯 라이트 쓰면 메뉴가 이 끝에 저 오른쪽 끝에 있겠죠. 이 너비 안에 가둘 수가 없다고요. 지금 이 디자인은 다시 한번 보면 그리드를 살려보면 저 그리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드가 가이드를 펴보면 여기까지로 되어 있다고요. 자, 저 너비를 가지는 거 지금 여기도 이 너비 안에 갇혀 있지, 여기 애들도 그렇지, 이 녀석들도 1170 안에 갇혀 있지, 밑에는 가운데 정렬하는 거니까 그닥 필요 없고, 제가 박스로 그린 이 부분은 다 똑같은 너비에 똑같은 스타일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너비가 1170이라고 한다면 1170에 마진 0 오토가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요. 전체 맨 처음에 구조를 짠 다음에는 그 다음엔 뭘 파악을 해야 되냐면 이 페이지에서 레이아웃으로 잡아 놓을 페이지의 너비를 잡아줄 녀석이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공통으로 저는 이렇게 쓰겠다고요. 이렇게 컨테이너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그 다음에 여기 구조에서 넣어줘야 된다고요. 바로 헤더 안에 있는 거 다 짜야지, 배너 안에 있는 거 다 짜야지, 그게 아닙니다. 전체 구조를 먼저 잡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뒤에서 레이아웃을 깨치지 않고 HTML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헤더 안에 일정 너비 있대요. 얘한테 배경 검은색 주고 그 안에 요 너비를 가지면서 가운데 있게 하겠대요. 두 번째 배너 봅시다. 배너는 지금 저 이미지는 이제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할 거고 리스트의 배경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배경은 너비를 다 쓰는데 안에 내용 말입니다. 여기에 제목이 있고 설명이 있고 링크가 있는, 즉 이 페이지에서 제목이 있고 설명이 있고 이 링크가 있는 이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정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면 얘들도 이걸 감싸는 부모가 있으면 그 안에서 얘를 놓고 그 감싸는 부모가 있으면 요 슬라이드에 좌우 버튼을 배치하기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테이너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우 버튼은 뒤에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를 다 구현한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얘를 지금 보면 제가 확대 축소해도 요 좌우 버튼 요 자리에 있다고요. 요거 쉽지 않습니다. 뒤에 CSS 갈 때 요건 설명할게요. 그래서 배너 부분에는 컨테이너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누구를 만들어 놨습니까? 메인 컨텐트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을 메인 컨텐트라고 했다고요. 얘는 뒤에 배경이 흰색입니다. 흰색은 가만히 있어도 흰색이니까 얘한테 다 백그라운드 흰색이라고 줄 필요가 없죠. 얘는 너비가 그래서 뭐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를 여다 넣어주면 된다고요. 이 너비, 요 요소는 이 자체가 1170의 너비를 가지고 화면의 가운데 있으면 되니까 컨테이너를 저기에 넣어주는 거라고요. 배경을 다 쓰는 녀석이 있으면 절대로 컨테이너를 넣어주면 안 된다고요. 컨테이너는 지금 1170의 너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푸터로 가볼까요? 푸터에서도 지금 1170의 너비를 가지는 건 없습니다. 전체를 다 쓰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가운데 정렬이니까 얘도 컨테이너는 필요 없어요. 처음에 이 구조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디자인을 보고 어디를 공통적으로 스타일을 주고 너비를 줄까를 생각을 해서 큰 그림을 이렇게 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헤더의 상세, 배너의 상세로 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배너와 메인 컨텐트 좀 볼게요. 배너에서도 지금 이 div가 끝나는 건 여기에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아, 이건 배너의 끝이네, 이건 메인 컨텐츠의 끝이네 라고 알 수 있지만, 이제 이 안에다가 우리가 많은 내용을 이렇게 넣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div만 봐서는 이게 어디의 끝이지? 라고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까지 기 올라가야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주는 게 좋냐면 얘들한테다가 주석으로 해서 어디의 끝이야? 라고 해주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주석으로 해서 배너의 끝이야, 주석으로 해서 얘는 누구의 끝이야? 메인 컨텐츠의 끝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편의상 엔터로 해서 구분 좀 해드릴게요. 배너의 끝이야, 메인 컨텐츠의 끝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헤더 안에 이 컨테이너 1170의 너비를 잡아주는 녀석 안에 뭐가 있냐면
로고와 그리고 메뉴가 있습니다. 로고는 우리가 그냥 이미지 소스해서 걔에다 링크를 거는 방식보다는 어떤 방식이 더 검색도 잘 되고 살짝 고급이라고 했냐면 글씨를 써주고 그 글씨 자리에 배경을 넣어주고 글씨를 멀리 보내주는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에서 IR 기법으로 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했어요. 지금 몇몇 분들의 로고가 그냥 이미지 소스에 링크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 H1 클래스명 로고 하고 그 안에 A 태그로 해서 이 안에 이 사이트의 제목인 로고가 오는 거라고요. 지금은 제가 로고라고 했지만 이 사이트가 뭐 abc.com이라고 하면 abc.com의 로고라고 해서 정확하게 네이밍을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1에다가 이미지를 안 쓰고 글씨를 쓰겠다는 얘기는 나중에 CSS에서 얘한테 다 크기를 주고 얘한테 백그라운드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방식이 훨씬 더 검색도 잘 되고 조금 더 나은 방법이라고요. 그 다음에 너 왼쪽으로 가라고 할 거고 내부 지금 만들려는 이 사이트의 주 내비게이션 내부 리스트로 주로 잡지요. 그 안에 리스트 이렇게 적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걸 보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치시면 절대로 안 되죠. 그죠? 내부 열고 닫고 UL 열고 닫고 그 다음에 LI 이 순서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몇몇 분이 또 태그를 안 닫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열자마자 안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태그는 항상 열자마자 닫으시고 그 안에 내용 또 태그를 열고 그 안에 내용을 넣어주는 게 초반에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겠어요. 자, 얘는 어쨌든 링크가 걸리는 거니까 href에서 링크를 어디에 걸겠다라고 주소를 저기 A 태그 안에다가 넣을 거고요. 홈의 포트폴리오의 about이네요. 그러면 이제 얘를 카피해서 3개로 누르시고 대문자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CSS에서 얘들을 다 대문자로 바꿀 수 있기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 안에 너 왼쪽 너 오른쪽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플롯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헤더의 구조가 끝났습니다. 맨 위에 검은색에 살짝 비치면서 위에 고정되어 있을 헤더의 HTML 구조가 끝났어요. 이제 배너 영역을 할 건데 완료본을 보면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게 통째로 움직인다고요. 저 좌우 버튼은 안 움직여요. 좌우 버튼은 고정되어 있다고요. 저게 지금 좌우 버튼이 저게 고정되어 있으려면 이 좌우 버튼, 요 버튼은 포지션이 뭘까요? 이거 이렇게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absolute입니다.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는다고요. 그럼 얘가 누굴 기준으로 위치를 잡을까를 생각을 해야 우리가 HTML 구조를 짤 수가 있다고요. 이게 지금 통째로 움직인다고요. 요거를 리스트로 작성을 할 거고 리스트의 배경으로 이 각각의 이미지가 배경으로 들어와요. 자, 배너로 가지요. UL에 나열돼 있으면 다 리스트라고요. 그래서 클래스명을 적당하게 배너의 리스트라고 줄게요. 자, 배너의 리스트라고 해서 클래스명을 줬고요. 그러면 UL 안에 들어올 수 있는 HTML 태그는 얘뿐이 없습니다. 간혹 지금 다른 태그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 써요. 여기 안에 바로는 UL의 자식 요소로는 li 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li에 클래스명을 슬라이드에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 2번이라고 할 거고 세 번째 건 3번이라고 할 거예요. 자, 제가 저 지금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이미지 소스로 넣으면 이미지 소스로 넣고 얘의 타이틀과 얘를 위로 올리는 것보다는 이 이미지는 이 li의 배경으로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특정 위치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너비를 다 채비할 수도 있는데 이미지를 소스로 넣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줄여버리면 이 높이를 커버해서 덜 줄어들라고 하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미지 소스로 넣어버리면. 그래서 배경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배경은 이 이름에다가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li 하나의 구조를 짜고 걔를 복사해서 세 개로 만들 거예요. 자, li 하나 안에는 이 프로젝트의 제목이 들어옵니다. 프로젝트의 타이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그 다음에 링크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클릭하면 자, 그러니까 제목이 있답니다. h2 해서 제목이 있대요. sorry h2 직접 쓸게요. h2에서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에다 패러그래프와 링크를 바로 써버리면 지금 이 배경을 구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 배경 안에 패러그래프와 링크가 있으니까 얘를 두 개를 묶어주는 게 있어야 거기에다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얘를 두 개를 묶어주는 게 있다고요. div의 클래스명을 슬라이드에 컨텐츠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div 닫아주고 이 안에 패러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링크가 있습니다. a 태그에서 링크가 있어요. 안에 내용은 포토샵에서 카피해서 넣을까 합니다. 타입스로 돼 있을 거니까 카피해서 각각의 제목, 내용, 링크 넣어보도록 할게요. li 안에 구조, 타이틀이 있고 패러그래프와 링크를 감싸는 부모를 하나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토샵에 갈게요. 타입2를 선택을 하시고 프로젝트의 타이틀 카피, 설명 카피, 링크 카피입니다. 이렇게 해서 li 안에 제목과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유념할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 링크의 스타일 좀 잘 보세요. 테두리가 있고 뒤에 뚫려 있는 저 링크의 스타일은 이 페이지에서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군데 더 있어요. 요 스타일은 어디도 있냐면 여기에도 있다고요. 저 스타일은 저 밑에 폼에도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나올 때마다 이것도 또 테두리가 그런 거네, 마치 새로 나온 것처럼 스타일 짤 게 아니라 쟤랑은 똑같은 스타일을 적용하면 된다고요. 그러려면 밑에 있는 건 링크가 아닙니다. 밑에 있는 건 링크가 아니고 입력한 거에 subscribe에서 구독하는 버튼이라고요. 밑에 거 버튼과 지금 작성하는 링크와 똑같은 스타일을 주려면 방법은 얘한테다가 클래스명이 버튼 해서 이렇게 똑같이 있으면 이 버튼에다가 테두리를 주고 뒤에가 뚫리게 하겠다고요. 그런 스타일을 요 클래스명으로 공통으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타일 가이드를 작성을 했죠. 스타일 가이드에는 링크나 버튼의 스타일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걔들마다 똑같은 스타일을 구현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클래스명을 동일하게 주는 거라고요. 이게 3개가 있대요. 여기서의 li 요게 3개가 있답니다. 카피, 페이스트해서 요 구조가 이렇게 2개, 3개 있다고요. 클래스명 이름만 바꿀게요. 요렇게 해서 리스트 이 부분은 만들어 줬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좌우에 이 컨트롤 버튼이 있다고요. 컨트롤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저 컨트롤 버튼은 지금 우리가 누굴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야 되냐면 이 ul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 넣는 거 아니에요. ul 안에는 다른 요소가 들어올 수 없잖아. ul 안에는 li 뿐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요 바깥에다가 만들 거예요. p 태그의 클래스명은 컨트롤이라고 해볼게요. 그 안에 a 태그를 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a 태그 2개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폰터썸으로 이용해서 만들 거니까 하고
얘를 클래스명이 있어야 PREV라고 할게요. 얘가 클래스명이 있어야 우리가 얘한테다가 누굴 기준으로 지금 얘에 가까운 부모는 누구냐면 배너입니다. 배너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지금 배너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배너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넌 여기쯤 있어, 넌 여기쯤 있어 라고 할 거라고요. 얘가 포지션이 없으면 포지션을 안 주고는 이 요소의 밑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간혹 보면 좌우로 그냥 평범하게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포지션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잘 몰라서 그럴 거예요. 포지션은 언제만 누구 위에 올라올 때만 쓴다고요. 자연스럽게 아래로 배치되는 녀석들에서 좌우로 배치하는 건 플롯이 있고 포지션은 그걸 거슬러서 누군가를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아무데나 위치를 잡으려면 도저히 얘는 플롯 왼쪽 플롯 오른쪽으로 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들만 포지션을 주시는 거라고요. 안에 글씨 좀 써볼까요? 글씨가 안 보일 거니까. 이렇게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보면 지금 좌우 버튼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PREV 넥스트. 우리가 CSS를 안 짜면 이 리스트 밑에 있을 녀석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위로 올려요? 이걸 위로 올릴 수 없다고요. 지금 CSS가 밑간이 되어 있는데 CSS는 가서 지울게요. CSS 폴더 스타일 CSS는 열게요. 스타일 CSS에 기본 CSS가 잡혀 있어요. 안에 있는 거 다 지워요. 스타일 CSS 안에 있는 CSS는 다 지우시겠습니다. 스타일스 CSS 안에 CSS를 다 지우시고 다시 한번 화면 좀 볼게요. 이렇게 좌우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 LI를 거스르고 이게 여기 위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포지션뿐이 없다고요. 얘를 이 상태에서 얘를 왼쪽에 얘를 오른쪽에 그건 플롯으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얘가 이 위에 올라오려면 원래 순리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녀석인데 그걸 거스르고 누군가를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으려면 걔는 포지션으로 하시는 거라고요.